여러분, 사람은 한번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무너진 자리 위에 세우려는 발걸음은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씨앗이 될까요? 그리고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켜보는 것조차 버겁게 떠나가야만 할까요? 오늘은 화려한 날들 9번째 이야기. 이 지역의 초라한 귀환, 은호의 차가운 거리두기, 가족의 눈물, 그리고 고성이의 불길한 시선까지. 본격적으로 얽히고 흔들리는 인물들의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카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의자를 올리던 지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실루엣. 낯익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실루엣은 바로 이지혁. 한 달 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구겨진 셔츠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빛.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광채는 사라지고 대신 깊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한참 동안 은호를 바라보다 겨우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한 달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카페 앞에서 고백을 했을 때 넌 나와 어울리지 않아. 차갑게 잘라 말하던 목소리, 냉정했던 눈빛. 그리고 결혼식 날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려 했던 장면까지. 그 상처들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지역은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잘 곳이 없어. 돈도 없어. 창고에서 하룻밤만 재워줘. 기가 막힌 은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텔비 줄 테니 나가요. 하지만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은호의 침낭을 꺼내 창고 한쪽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역의 귀환은 사과도 후회도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카페 불이 꺼지고 손님들의 발자취가 사라진 뒤 창고 안짝은 전등만이 깜박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좁은 침낭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벽에는 은호가 쓰다 남은 인테리어 도면이 구겨진 채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원두자루와 낡은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눅눅했고 볶은 원두에 강한 향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끔 전등에서 벌레가 부딪히는 소리가 탁 하고 들려왔습니다. 지역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결혼식장의 굴욕, 아버지의 분노, 동생들의 차가운 눈빛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평범해야 할 카페의 아침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유리문이 세차게 열리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거친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카페 안을 휩쓸었습니다. 여기 이지혁 있지? 당장 나오라 그래. 순간 카페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대화가 뚝 끊기고 수정은 손에 들던 트레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커플은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있던 청년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호는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개인 카페입니다. 큰 소리 내실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비웃으며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고 컵이 깨지며 원두 향이 진동했습니다. 공기마저 긴장으로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창고에서 나온 지혁.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과거 빅 문제로 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도망 다닌다고 끝날 줄 알았냐? 내가 진 게 얼만데. 한 남자가 이를 갈며 은호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사장님이시구만. 이 남자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은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자 지역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의 팔목을 낚아채 꺾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호한테 손대지 마라.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물러간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이 떠난 뒤 카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의자는 쓰러져 있고 커피는 바닥에 흘러내렸으며 공기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배 때문에 이곳이 위험해졌어요. 이제 그만 떠나세요. 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창고 한쪽 벽에 새하얀 종이가 붙었습니다. 굵직하게 적힌 글씨. 맘대로 집. 이번만큼은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세우고 책임질 집.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지혁은 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눈에는 모든 게 자기 멋대로인 남자의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세요. 은호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장남의 빈 방을 열었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방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결혼 자금이라며 건넸던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놈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상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그 돈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그 돈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지혁이가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강해 보이던 다정은 결국 무너져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김장수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혁이에요. 저 괜찮아요.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요.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 다정은 눈가를 훔치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절이 되면 꼭 올 거지? 네, 그럴게요. 그 말에 다정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고백했던 순간 차갑게 거절당했던 기억. 결혼식 날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려 했던 장면. 그 모든 상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됐지.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과 은호를 향한 알 수 없는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카페 유리문. 거기에는 지혁이 붙여둔 첫 전단지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맘대로 집 작은 공간, 제 마음대로 바꿔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엎질러진 커피 얼룩이 번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시작과 오점이 같은 자리에서 겹쳐진 듯한 풍경. 창고 안에서 그 전단지를 바라보던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심이 은호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후회, 집착과 책임 사이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지혁의 맘대로 집 창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은호와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균열과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